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아주 깊고 강렬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고양이가 마치 당신은 볼 수 없는 무언가, 보이지 않고 신비로우며 어쩌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존재를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학의 거장 중 한 명인 칼 융은 고양이에게 숨겨진 한 가지 디테일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고양이라는 동물에 대한 융의 통찰은 우리가 이 동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집단 무의식의 영역을 이해하는 방식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발견하게 될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을 깊은 놀라움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융의 이론에 따라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임을 시사하는 세 가지 숨겨진 상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는 어쩌면 당신의 삶 속에서 심오한 영적, 심리적 현상이 살아 움직이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융을 찾아온 한 젊은 환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몇 주 동안 매일 밤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움직이지도 공격하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밤마다 마치 그 젊은이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꿈을 그저 이상한 우연이나 무의미한 상상의 산물로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침묵을 지키더니 젊은이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동물, 특히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억압해온 것을 대변하죠.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를 구현합니다. 융에게 있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꿈에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의 메시지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처럼 강력한 상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경고하고 이성과 트라우마 혹은 부정된 감정의 겹겹이 쌓인 층 아래 묻혀있는 무언가를 비추려는 시도였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는 그림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피하고 혹은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격의 어두운 측면을 말합니다. 융에 따르면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고양이는 종종 이 그림자의 메신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 상담 이후 환자는 더 이상 고양이 꿈을 꾸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 지붕 위, 마당, 심지어 창밖에서까지 실제 고양이들이 자신의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의식이 내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외부 세계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움, 은밀함, 독립성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상징성을 지닌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타고난 연결성을 통해 무의식이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융은 인간의 삶에서 고양이가 갖는 상징성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는 비전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단순히 가축화된 동물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의 원형적 표상이며 마치 꿈처럼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는 것들과 우리를 마주하게 하는 침묵의 존재였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다면 그때 당신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그 동물의 시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조용한 거울, 바로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해 당신에게 반사된 당신 자신의 내면이었을 것입니다. 칼 융에게 고양이는 결코 장식적인 생명체나 집안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오한 상징적 세계관 속에서 고양이는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거주하는 고대의 원형, 즉 시대를 초월한 형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현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의식에서부터 현대 환자들의 꿈에 이르기까지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는 의미심장한 상징이자 침묵의 메신저로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융은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이 원초적인 이미지인 원형이 보편적인 상징을 통해 나타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특히나 수수께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적인 수호자이자 신성한 존재로 숭배받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나 흑마술과 연관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영혼과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고양이는 영물로 여겨져 기륭을 알리고 집안의 복을 지키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심리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길들여질 수 없는 것,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신비로운 힘, 그리고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난 현실의 단면들을 상징합니다. 융은 꿈,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동물의 갑작스러운 출현 등을 통해 원형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는 단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지낸 직관일 수도 있고 억누르도록 교육받은 감수성일 수도 있으며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무시하라고 가르친 신비로움과의 신성한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곳에는 문지방이 있다. 그것은 세계와 세계 사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숨겨진 것 사이,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선이다. 그는 고양이가 우연히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말해지지 않은 것의 전달자이자 해결되지 않은 것의 수호자로서 도착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행동,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능력, 무심한 듯 보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감. 이 모든 것은 인간 영혼의 복잡성을 그대로 비추는 특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실존적 위기나 심오한 내적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고양이를 더 자주 목격하기 시작할 때 전혀 놀라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무의식이 말이나 논리가 아닌 상징을 통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기억해내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는 고양이의 시선만큼 강력하고 오래되고 많은 것을 드러내는 상징은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칼 융은 평범한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분야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측정하고 해부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동안 융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과감히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영혼은 광활한 우주만큼이나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고 그 미스터리 안에는 정신을 이해하는 살아 숨쉬는 열쇠, 바로 상징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임상 관찰, 그리고 상징 해석을 통해 융은 고양이에 대한 3가지 핵심적인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이 통찰들은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통찰은 고양이가 그가 활동적인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하려는 우리 자신의 측면입니다. 잊으려 애쓰는 두려움, 깊이 묻어둔 죄책감, 우리를 조용히 괴롭히는 트라우마, 그리고 마주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금지된 욕망들. 융에 따르면 고양이는 단지 꿈속에서 이 그림자를 상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도 그것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격동하는 순간에 고양이가 나타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정적 혼란의 시기에 고양이가 방에 들어오거나 집안의 특정 장소에서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 즉 수면 위로 떠올라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정신의 미지의 부분을 신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이나 슬픔의 순간에만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린 듯 다가왔다는 환자들의 보고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을 무작위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통합을 추구하는 그림자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인간과 달리 고양이는 어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어둠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융의 두 번째 통찰 역시 매혹적입니다. 그는 고양이가 깊은 직관에 살아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종종 생각에 잠겨있고 책임감에 짓눌리고 자아에 의해 지배되지만 고양이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융은 동물, 특히 고양이를 더 순수한 의식 상태에 존재하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인식을 지배하는 분열된 자아상에 의해 통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 이 순수한 의식은 특히나 민감해서 거의 초자연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고양이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텅 빈 구석을 응시할 때 융은 그것이 허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적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무언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징적이거나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고양이는 영적인 안테나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미묘한 변화, 감정적인 기류,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감각을 벗어나는 상징적인 존재들을 탐지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논리를 넘어선 깊이 본능적이며 집단 무의식의 뿌리를 둔 곳에서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의 고양이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찰은 가장 비범하고 영적으로 공명하는 것으로 융이 과학으로는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상징을 통해 깊이 이해했던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정신적 치유의 주파수로서의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입니다. 융에게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행위는 단순히 편안한 소리나 만족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묘한 진동이 인간의 감정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인 공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가르랑거림은 미묘한 에너지 요법, 고대의 말없는 치유의 언어처럼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영혼이 잃어버린 조각들을 다시 통합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나 성가가 무아지경의 상태와 내면의 평화를 이끌 수 있는 것처럼 고양이의 미미한 가르랑거림 또한 사람을 더 깊은 심리적 균형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르랑거림의 리듬이 인체와 정신의 자연적인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어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내면의 조화를 회복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고양이의 가르랑거림 주파수가
일반적으로 25에서 150Hz 범위에 있으며 이 범위가 조직 재생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고대의 직관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지식에 대한 이러한 현대적 확증은 융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견이 있기 오래전부터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영적인 본질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르랑거림은 조용한 기도와 같았고 고양이의 몸이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 진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와 이성을 우회하여 정신의 숨겨진 층,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주파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융에게 고양이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의 수호자, 우리 감정 지형의 조용한 관찰자, 그리고 숨겨진 진실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성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 사이의 경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의향만 있다면 우리에게 거울, 열쇠, 심지어 치유까지도 제공했습니다. 칼 융에게 지식은 살아내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상징적인 계시가 아무리 심오하더라도 그것은 일상생활에 통합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특히 고양이도 이 원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오한 통찰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융은 엄격한 규칙 대신 부드러운 초대와 의식적으로 더 깊이 바라보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양이를 살아있는 무의식의 투사체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내면의 과정을 비출 수 있습니다. 꿈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감정을 드러내듯 고양이의 행동은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상태의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집안의 특정 방을 지속적으로 피하거나 특정 순간에 갑작스러운 불편함을 보이거나 이기의 시기에 조용히 당신 곁에 앉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에너지나 감정의 기류를 감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것에 미묘한 거울이 되어 우리가 종종 마주하기를 피하는 표면 아래의 것을 비춰줍니다. 둘째, 상징적 행동 일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융이 환자들에게 꿈일기를 쓰도록 격려했던 것처럼 그는 동물과 관련된 우연의 일치, 감각, 패턴을 기록하는 것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에 말입니다. 슬픔, 불안, 또는 개인적인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당신의 고양이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내면의 감정이나 주요 인생 결정과 연관 지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록들은 외부 세계와 당신의 내면, 풍경 사이의 패턴과 연결고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개성화라는 여정의 동반자로서 상징적인 존중을 표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융에게 개성화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 즉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부분을 포함한 정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우리의 그림자, 직관, 그리고 치유 능력을 상징한다면 그 존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부분들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식을 가지고 고양이를 쓰다듬고 슬플 때 그 동반자임에 감사를 표하는 이 모든 단순한 행동들은 내면 통합의 영적인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당신은 당신의 고양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융에 따르면 외부에 나타나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외부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영혼의 반영이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알림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는
고양이의 신비로운 시선을 통해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양이의 등장은 애완동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이며 삶 혹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이 당신 앞에 놓아둔 살아있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당신의 인식을 전환하며 새로운 눈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미 고양이가 있다면 이것은 그 동물을 다르게 바라보라는 초대장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명체는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털로 감싸인 안내자, 파수꾼, 그리고 치유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에게 고양이가 없지만 이 메시지의 무언가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림을 준다면 아마 이 살아있는 상징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영혼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우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초대받지 않았지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고양이의 형태로 나타날지라도 말입니다. 혹시 고양이와 함께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반려동물이 당신 자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쩌면 다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더 시끄럽고 단절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신성한 상징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징들이 수염을 가지고 조용히 걸으며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존재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우리를 응시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깊은 성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닿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오늘 당신에게 어떤